지원 역을 맡은 조영석. 지영 역을 맡은 김세경입니다. 저도 그 영화를 이전에 그 완전 지금 버전이 아니고 좀 덜 된 상태에서 한번 본 적이 있고 오늘 보니까 또 스크린에 보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르네요. 제가 가졌던 처음 인상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처음 봤는데 일단 그 세 분에게 김대한 감독님에게 먼저 잠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객석에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뭐 플롯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두 번의 이제 여정이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몇 차례 반복되는 이런 모티브들이 있는데 단순하지만 구성적인 완결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구상을 하실 때, 이야기를 구상하실 때 몇 개 요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나리오 단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시나리오 단계에서 없었던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구성을 하실 때 어떤 차원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듣겠습니다.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 제 생각은 제가 연애를 꽤 오래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랑 어느 정도의 시점이 다가오니까 이제 결혼이라는 화두가 저희 둘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해진 건 없었고 그냥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는 막연한 그 감정과 그리고 제가 외갓집이 삼척이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또 살았던 공간이 인천에서도 몇 년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그냥 그 두 가지의 공간과 결혼이라는 화두에 대한 영화를 던지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싶다라는 그냥 막연한 출발점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를 연출할 때는 배우분들하고 좀 영화를 순서대로 찍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때의 질문을 던지고 그때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두 배우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도 좀 영화랑 비슷하게 하셨는데 이 영화는 이제 뭐 거의 그 두 남녀 주인공이 이끌어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극 중에서 보면 이 두 배우가 뭐 굉장히 긴 시간 롱테이크 촬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컷이 없습니다. 모든 씬에. 그래서 하나의 원시 원컷으로 다 진행이 되는데 연기를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보는 그 영화에서 보는 패턴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제작의 그런 특성도 있고 해서 좀 현장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해요. 그 두 분이 계속 주고받는 대화라든가 액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갈 때 김대현 감독이 어떤 디렉팅을 주셨는지 아니면 두 분께서 각자 뭐 따로 시나리오는 있었는데요. 그거 대박 하나도 안 찍었어요. 선생님 현장에 던져놓으시고 대사도 아마 그냥 몇 개 정해주신 거 빼고 다 그냥 안 했어요. 거의 한 98%가 두 분의 애드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좀 적당하면 재밌었을 텐데 다 그거를 약간 네, 약간 버거웠어요. 그래서 잘 편집으로 잘 숨기시.
처음에 저희 직업도 모르고 연기하고 그랬어요. 새벽 시간 네, 좀 저는 약간 방식은 똑같은데 어쨌든 인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뭐 행동이나 그런 게 조금 다른 지점이 있어서 그런 걸 현장에서 조율하는 과정에 저는 조금 네, 버거운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객석에서. 네. 가장 먼저 저 제일 뒤에. 네, 이제 저는 20대 초반에 지푸지기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 출산, 육아 이런 문제들이 오는 것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실 때 지금 보면은 초행이라고 해서 여자 집에 가면서 좀 어려운 점, 남자 집에 가면서 좀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데 임신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다뤄졌던 거는 같은데 그것들이 좀 확연히 드러나서 그걸로 인한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로 인한 뭐 다툼? 막 그런 것들은 좀 극에서 많이 비춰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의도가 있었던 건지 그걸 좀 일부러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시나리오를 쓰면서는 그 지점이 저한테도 굉장히 그러니까 큰 지점이잖아요. 이 두 관계, 두 사람한테 있어서 임신이라는 게 좀 굉장히 버겁고 무겁게 다가오는 게 분명히 현실인데 촬영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오늘 찍고 내일 찍을 거를 이제 계획할 때 이렇게 찍어야 될 거를 바꾸고 맨날 뭐 어떤 거를 없애고 그런 식의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순서상으로는 이제 3척을 가는 장면을 찍을 때였는데 정말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두 사람한테는 굉장히 버겁고 무겁고 큰 문제긴 하겠지만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자면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걸로 그리고 더 뭐랄까 단순한 것들로 더 고민하지 않을까 더 그래서 영화를 진행하면서는 이 문제를 뭐 숨기고 관객분들한테 이걸 어떻게든 뭔가 좀 영화 끝까지 작용하는 어떤 그런 소품으로 쓰기보다는 빨리 드러내고 뭔가 이 여정에 좀 더 심플하게 집중해 보자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여기 앞에 남자. 영화 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전주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네, 다시 영광이 또 이렇게 작품으로 이렇게 또 다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저는 영화 그리고 먼저 얘기하기 전에 얼마 전에 들꽃 영화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이 영화가 굉장히 롱테이크에다가 이제 그 샷들도 되게 넓게 쓰고 이제 또 연기자분들도 호흡도 되게 길게 하고 표현들도 많고 또 거기다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거의 이제 정면은 거의 없고 측면 아니면 뒷면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작업하시게 되는데 이유가 있다면 이제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분들의 연기를 믿고 연출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롱테이크가 자연스럽게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편집을 할 때 그냥 이 지점이 이 영화에서 이 정도 위치에서 효과적이겠다라는 거를 선택을 해서 편집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컷을 나눠서 연출을 하면은 뭐 샷을 나눠서 뭔가
뭐 사이즈도 바꾸고 뭐 클로즈업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거는 지금 이런 연출에 있어서는 배우분들이 두 번 연기할 수는 없고 반복 연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테이크 위주로 촬영을 했고, 그리고 뒷모습과 어떤 뭐 샷에 대한 그런 거는 그냥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많이 자연스럽게 생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두 주연분들이 광화문 광장을 걸어가면서 이제 끝나는 장면이 좀 인상이 깊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이 영화 자체의 마지막 장면이 그 장면이 되게 된 이유나 의도 같은 게 궁금합니다. 왜 굳이 그런 장면을 마지막이어야 했는지. 두 분도 영화를 아마 처음 보시는 상황에서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날의 상황까지 저희가 촬영을 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프로그래머님께서도 보셨던 그 버전에서는 이 광화문이 끝나고 집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이사 가는 과정, 뭐 그런 장면을 다 찍어서 그리고 편집을 해서 이렇게 끝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계속 반복된 그러니까 영화를 계속 편집하면서 보다 보니까 저랑 PD랑 같이 계속 무언가 한 가지가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뭔가 아쉬운데 무언가를 찾지 못했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뒤에 무언가 그 많은 4개의 신들이 결국 사족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른 엔딩 지점을 찾아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장면을 보고 나서 딱 결정이 들더라고요. 뭔가 사운드도 그렇고 다 지금 실제 싱크 맞춰진 그 현장의 사운드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영화적으로 저는 효과적이다라고 느꼈는데, 뭐 의미적으로는 이 영화는 계속 방황하는 두 사람이 계속 길을 잃기도 하고 어딘가 가야 될 곳을 못 빠지고 그런 여정이었다면은,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조금은 확신이 든 생각으로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라는 부분이 조금의 어떤 미묘하지만 작은 성장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 잠깐 제가 덧붙이면, 사실 뭐 이전 버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왜냐면 뭐 여러분들이 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냥 그 오늘 본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이 이야기적인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탄탄해졌고, 그리고 구성적인 묘미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편집을 여러 번 하면서 김대현 감독이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적절한 좋은 길을 찾은 것이 아닌가라는, 주최 측이라 좀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쪽 오른쪽 분이 너무 많으시네요. 저쪽 모자 쓰신. 예, 저는 궁금한 거 간단하게 있고요. 또 이게 약간 설명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도 하고 집회도 많이 나와보고 한 입장으로요. 우선 마지막 장면에 그 집회 막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잖아요. 그거 집회 많이 나가보신 분들 아는데, 이제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집회가 대략 6에서 8개 방향으로 행진 대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틀린다는 거예요. 뭐 어디는 청와대, 어디는 뭐 총리공간, 어디는 뭐 종로 일대 이런 거고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집회 나가신 분들은 그렇고요. 이 초행이 아마도 뭐 어디로 가든 다 처음이니까 답이 뭐 꼭 정해진 거 아니고 혹시 그런 거 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화도 일을 하니까 아는데, 영화제에서 상영된 버전이 최종본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CGV 뭐 아트하우스 뭐 가져가고 그러기 때까지도 감독님이 편집하시고 촬영 감독님과, 그래서 약간의 또
변화의 이게 소지가 또 있는지 그렇게 그런 이게 지금 봐서 이제 몇만 명 이상의 관객을 끌려고 한 편집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거기에 이게 뭐 김세병 배우님의 인지도를 어필을 하실 건지 어떤 또 그런 작전 짜신 게 또 감독님이 있으신지 혹시 그런 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영화 업자다 보니까 더 이상하게 궁금해요. 집회 그러니까 전뭐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다음 집회 때는 꼭 참고해서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그런 측면은 뭐 편집이나 아직까지 그 고민을 해본 적은 없어서 지금 뭔가 선뜻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김세벽 배우님과 조연철 배우님의 인지도와 파워를 그런 방법이 있겠군요. 아무튼 네, 감사하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CGV 아테어스 관계자는 아니시죠?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네, 그 극령원대 마지막 장면에서 광화문 장면은 그 현실 세계로 이렇게 현실 배경으로 찍혀진 장면이잖아요. 근데 영화가 디테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그 장면에서 현실에 딱 녹아드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고, 근데 그런 디테일을 배우들한테 많이 의지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믿고, 그러니까 감독님이 생각했던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배우들의 어떤 역량을 신뢰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맡겼는지 궁금하고요. 중간에 그 짬뽕 먹는 장면에서 아기가 울었었나요? 그 장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스태프들이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정교하게 컷을 짠 것도 없었던 이유는 두 분을 신뢰했던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즐거웠고, 두 분의 연기를 보는 게 엄청 즐거웠고, 그리고 편집하면서도 제가 놓쳤던 부분을 계속 찾아내고 그렇게 발견하는 그런 기쁨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장면은 영화에서 좀 판타지 장면, 뭐 어떤 두 사람의 누구의 꿈이라고 확정짓기보다는 두 사람의 누군가의 꿈 아니면 같이 꾸는 꿈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냥 어떤 막 이런 거다라고 확정짓고 그렇게 또 뭔가 연출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런 꿈을 꾼다면은 두 사람에게 어떤 감정이 작용될까라는 그냥 그런 점이 궁금했던 거였고, 뭔가 좀 두려움이,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아니면 또 무언가가 여러 복잡한 감정이 있겠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순서가 좀 바뀐 거죠. 그 원래 처음에 있었던 계획하고 좀 편집하면서 순서가 좀 많이 바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그 다음에 또 연결되는 그 전개를 이어서 보자면 그 뒤에 이제 영시적으로 꿈이라고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한두 개만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쪽 왼쪽에 먼저 주시죠. 예, 두 분 배우분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생각한 거는
설정이랑 장소만 주고 감독님이 배우들 그냥 던져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장면도 길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배우분들 다른 극영화도 많이 출연하셨었는데 이 영화 찍으면서 연기하면서 대사를 치는 거나 아니면 움직이는 거나 대해서 다른 영화와 좀 많이 달라서 고통스러웠던 점이나 아니면 이런 점이 좋았다 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힘들었던 거는 제가 연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으니까 무슨 학원 얘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쥐어짜내서 그럴듯하게 보여야 했었는데 힘들었고 약간 저거를 비슷한 거를 계속 테이크를 여러 번 갔을 때 조금 힘든 점이 있었고 그 외에는 뭐 네. 이렇게 찍으면 편한데 편했어요. 또 어떤 순간에 말을 내뱉을 때 연기를 할 때 확신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서 좀 혼란이 오는 순간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에게 마지막 뭐 하나 있겠습니다. 지금 배우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런 식의 어떤 그 프로덕션의 어떤 메소드라고 할까요? 좀 독특한 방법을 쓰셨는데 뭐 연출뿐만이 아닙니다. 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그랬는데 그것이 꼭 필요했던 뭐 이 이야기에서 또는 이런 유의 성격의 영화에서 꼭 필요했다고 느꼈던 부분이 뭔지를 감독님한테 좀 듣고 그리고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쓰면서는 이러한 장면을 꼭 찍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는데요. 근데 촬영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 욕심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이 두 사람의 여행을 저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 방식과 뭔가 그 확신이라고 했던 거는 두 사람이 도출해낸 답을 저도 같이 찾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끝을 잘 모르겠으니까 이 작업 방식, 그러니까 소규모 스태프들과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확신했을 때 조금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작업 방식과 뭐 이런 연출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궁금하신 점이 더 많은데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다음 상영이 있어가지고 충분히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정도에서 자리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오늘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훌륭한 작품과 함께 얘기를 들려주신 김대환 감독님과 조연철, 김태덕 씨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수고하셨습니다.